안양구청의 일자리 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장님과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쓰게 됐고요. 전 이름은 김승현이고요. 공무원 앞에 우리 홍헌표 대표님하고 다르게 전 평생 직업은 공무원 말고는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취미는 조금 다른 게 잘 나오나요? 네. 취미는 요러요러한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특기는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불이 안 돌아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잘 노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게 가장 강점이자 제 특기입니다. 아직도 이 나이에도 장래 희망이 있는 1인입니다. 장래 희망은 저서 10권, 베스트셀러 3권, 그리고 멋진 할머니.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다니느냐고 멋진 엄마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애들을 많이 못 보살폈던 것 같아서 할머니는 멋진 할머니를 한번 해보겠다는 게 제 장래 희망 리스트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멋진 그 강사는 못할 것 같고 전국구 강사 못할 것 같고요. 우리 동네 명강사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장래 희망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 홍헌표 대표님이 미리 질문지를 주셨어요. 질문지를 주셔서 그럼 무엇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젊었을 때는 제가 생각보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몸이 둔해졌지만 왕년에는 그래도 리즈 시절 안 날렸던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음주가무와 사람, 커피, 책 이렇게 좋아하는 순서를 적었는데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른 게 좋아하는 순서대로 크기만큼 적어봤어요. 근데 50을 넘기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커피, 책, 사람, 그리고 여기 제가 엄청나게 크게 쓰고 밑줄까지 겼죠. 밑줄 쫙 했는데요. 새로운 일을 가장 좋아하는 걸로 제가 적어봤어요. 고민을 하다가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게 그럼 싫어하는 일은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홍원준 대표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싫어하지? 여태까지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 분들은 많은데 싫어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정말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지?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게 한결같이 반복된 똑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럼 또 누구는 반문하실 거예요. 공무원만 30년을 넘게 했는데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버텼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공무원이 버라이어티 액티비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서 저 부서 옮겨가면요 매번 법도 새로운 법을 배워야 되고요. 새로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루할 만하면 또 종이 한 장 주면서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남의 인생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개입하는 주민들과 가장 많은 분들의 인생과 가장 접점에서 만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한번 스스로 정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뭘까? 뭘로 정의를 하면 나의 정체성을 뭘로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대항을 누비는 고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갇혀있는 공무원이라는 조직에 있었으니까 대항을 유영하는 멋진 고래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 수족관에 갇힌 대형 수족관에 갇힌 화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화로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래도 몸부림을 치긴 하니까 화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586이라 그러죠. 저희는 586이라 전에는 386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586이라고 하는데 586 특히 여자 586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부모님들이 넌 학교 선생해라 공무원해라 요 정도밖에 갈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노처녀로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개인 안 해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평생 든든한 장녀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누구누구의 아내도 공무원도 그 다음에 든든한 장녀도 아닌 나로 살고 싶다는 그 스물스물 나오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항상 작은 몸부림을 치는 화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날 계속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다가 저에게 드디어 밀물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보통 규정에 있는 일이고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어요. 부서별로 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조직이 생겼어요.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저보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데 업무 분장이 없어요. 저희는 규정된 업무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뉴 디자인 팀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추진반이라는 데를 가고 뉴 디자인 팀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야, 드디어 똘끼충만 김승현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밀물이 들어왔다. 물 들어왔을 때 져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처음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논현동 가구거리가 너무 죽었으니까 영동시장까지 연결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보려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를 해보려는데 이게 상권 활성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상권 활성화 처리. 그래서 일단은 가구점들을 방문해보고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소금은 안 맞았지만 거의 많이 쫓겨났어요. 논현동 가구점들이 굉장히 고가 수입 가구거리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나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쫓겨나기를 수도 없이 쫓겨났고요. 근데 여기를 도대체 그냥 왜 이렇게 뭐 아치탑 같은 거 세우고 무슨 시장 이런 거 저는 그거는 하기 싫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다가 천재 감독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문화기획자를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마이크가 돌아가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혼자 네. 이렇게 쪽으로 괴롭히는 게 누가 이걸 넣으시죠? 네, 그 천재 감독한테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천재 감독이 정말 유레카하는 아이디어를 줬어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으나 그 실행을 하는 건 너무 험난한 일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아트프라이즈였습니다. 논현동 가구거리는요 들어가 보면은 너무 황홀해요. 가구가 너무 근사하거든요. 싱크대 이거 좋다 만지면 1억이에요. 1억짜리 싱크대 안 보셨죠? 어머니 안 보셨죠? 너무너무 근사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문 열고 함부로 못 들어가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구도 근사하고 공간도 너무 근사한데 거기에 미술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다가 그 갤러리 코너처럼 그림을 거는 뭐 작품을 조각을 전시하는 그 경연대회를 미술 경연대회를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천재 감독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스폰서도 구했어요. 왜냐하면 신설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없었는데 마침 본인의 기업을 홍보하고 싶은데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앵벌이는 했어요. 돈은 확보를 했어요. 돈을 확보를 했는데 이 콧대 높은 가구점들, 점주들을 도저히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미국에 아트프라이즈가 있어요. 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작은 마을인데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실제로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천재 감독은 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보라는 뜻에서 했는데 거기는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거대 그 경연대회, 미술 경연대회인데 그걸 조금 축소해서 가구점 코너를 갤러리로 만들자는 생각인데 가구점주들을 꼬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꼬신다는 표현을 써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안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미국의 그 아트프라이즈를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노트북에 담아서 어깨에 노트북을 짊어지고 그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구점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강제로 노트북을 펴서 점장님이나 매니저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안 본다고 됐다고 쫓아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도 들었죠. 정도 들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약간 비겁하긴 하지만 그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 있는 명함도 훔쳐왔어요. 제가 하나씩 뭐 강제로 막 이렇게 훔쳐와갖고 그래서 뉴스레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막 핸드폰으로 강제로 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15개 가구점을 꼬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그 모 기업에서 받은 그 금액으로 상금을 걸고 그 다음에 운영진을 해서 아트프라이즈라는 미술 경연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요. 이 미술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처음에는 싫어하셨지만 가구점들이 자기네 문턱 높아서 손님들 잘 안 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견물행심이라고 와서 보면은 뭐 여기 다 비싼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있네 하고 뭐 물건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견적을 받는 분들도 있고 당장은 안 샀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 가구점들이 팔리는 게 있었고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뒷골목에 식당, 카페 이런 데가 장사가 되는 거였고요.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보통 미술 경연대회 같으면은 왜 어느 교수님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관객들이 심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진 작가들이 대거 와서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 남하는 거 싫어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개막식도 좀 남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게 악기예요. 여러분 이 악기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시죠? 이게 테레민이라는 악기입니다. 이게 그 과학자가 러시아의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건데요. 공기의 진동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공중에 꼭 춤추는 것 같이 연주를 하는 악기인데요. 개막식 때 테레민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저는 땜빵 사회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이렇게 스타들 모시는 그 행사에 스타들이 빨리 못 오면은 그 보통 개그맨들이 사회 보면서 2시간씩 땜빵하는 거 저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맨날 2만 보 3만 보씩 걸어다니면서 업주들 설득하고 여기 가서 돈 받아오고 저기 가서 하고 그건 내가 했는데 테이프 끊고 마이크 잡는 분들은 무슨 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의원님들이 안 오셔갖고 제가 마이크 잡고서는 30분 1시간을 이제 또 개그맨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삼성역에 그 대형 모니터 있죠? 대형 전광판 여기에도 저희 아트프라이즈를 홍보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10월 3일 날 항상 평화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영동대로의 그 큰 길에서 뭔가 하는 행사는 굉장히 멋진 게 그 개방감, 그 넓은 공간에서 주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동대로에서 댄스 동아리 불러서 축제처럼 파티처럼 하려고 했는데요. 웬걸 그때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전날 컨셉을 바로 바꿨어요. 이거 구청 로비거든요. 아트프라이즈가 노란색인데요. 구청이 노란색이 아니거든요. 노란 카페트 보셨나요? 노란 카페트 없어요. 근데 어디 검색해보니까 지방 어디에 노란 카페트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노란 카페트 밤새 공수해가지고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미친 짓을 했냐면요. 제가 또 비예산 사업 전문이잖아요. 앵벌이 해갖고 또 비예산 사업을 한 게 세상의 모든 벤치라는 사업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테헤란로가 부도가 넓잖아요. 저기에다 뭘 하면 좋을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이전에 강남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도시로 사람들이 방문하기 좋고 거주자도 행복한 도시로 만들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직업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 강남에 입성을 한 조기 유학생파입니다. 조기 유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웃을 분도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파리나 뉴욕에 유학 가는 것만큼 강남에 유학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강원도에 사는 저희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강남이래더라 하고서는 그때 강남 파라군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를 강남으로 보내서 저는 강남에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은 저는 남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치스러운 도시, 뭐라 그럴까, 향락의 도시, 그들만의 리그, 저의 머릿속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강남의 변천사를 다 봤습니다. 대치동이 갈대밭인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예정부지 담장 쳐놓은 것도 봤고요. 그래서 강남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이 강남을 멋진 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마침 머리에 떠오른 게 유현준 교수라는 스타 교수가, 연예인급 스타 교수가 매일 유튜브나 책에서 하시는 얘기가 살기 좋은 도시는 공원이 많고 벤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공원은 현실적으로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게 강남의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벤치를 많이 만들어보자, 제가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테헤란로가 보도가 넓고 그 다음에 테헤란로가 그래도 고저가 좀 덜하니까 테헤란로의 벤치를 한번 놓보자. 근데 제가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요, 그 옛날 뉴욕에 갔을 때 센트럴파크에 갔을 때 봤던 많은 물건들이었어요. 센트럴파크에 가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벤치건 어디건 다 기증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 영업이에요. 그냥 벤치 기증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영업 컨셉을 세우고서는 유현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찾아갔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다짜고짜 제가 교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현준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제가 뭘 잘못했냐고, 뭘 책임지냐고 그러셔서요. 교수님이 맨날 살기 좋은 도시는 공원이나 벤치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벤치 열심히 놀 거니까 교수님이 앞장서셔라. 교수님이 얼굴 마담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얼굴 마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포스터가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유현준이 함께합니다. 강남의 벤치가 1000개가 되는 그날까지 포스터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유현준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팔았습니다. 네, 전광판에 유현준 교수님도 올려드렸고 유튜브에도 유현준 교수님한테 왜 벤치가 필요한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 입으로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 입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을 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쁜 벤치죠. 예술. 사실은 제가 그 벤치를 생각하면서 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특이하고 예술품 같으면서 벤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벤치를 기증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벤치에 제가 앉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어 사업을 또 했어요. 강남엔 정말 상업용 미디어가 너무 많은데요. 상업용 미디어 말고 공공예술을 표출하는 미디어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디어 사업을 했는데요. 이거 해보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삼성역에 있는 대형 전광판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타임스퀘어처럼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5개월 광고물 자유 표시구역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준 구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남대로나 이런 쪽에 있는 대형 전광판들은 법적으로 사종지라는, 그러니까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가 굉장히 먼 지역만 가능한 상업 광고인데요. 그런 것들 외에는 미디어가 허용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업 광고 말고 타임스퀘어가 전 세계인들이 뉴욕에 방문하면 반드시 가보는 그런 멋진 곳이지만 나는 그런 거 말고 공공예술을 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커다란 장미꽃보다 어떤 때는 길가에 조그맣게 핀 제비꽃이 더 예쁘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공공미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이리 가면 이 길에서 안 되고 저리 가면 저래서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공무원인데 남들 민원인들이 맨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을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받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요게 신사역에 있는 미디어입니다. 이름도 지어줬어요. 다이나믹 그리드라고. 그냥 일자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도로 쪽으로는 미디어인데요. 도로 쪽에서 보면은 식물벽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요.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량 운행에 방해가 안 되면 되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업체에다가 미디어 만든 업체에다가 도로 쪽은 식물벽하고 보도 쪽은 미디어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다고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왜 안 되냐고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합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4개 회사를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도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길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앞인데요. 얘는 미디어 스트리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2개의 미디어 폴이 있는데요. 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후임자들도 이걸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게 얘는 인터랙션 기능도 있어요. 반응형 많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걸 넣었는데 얘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배운 진상민원인들이 하는 짓을 길러리아 백화점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렵게 여기까지 만드는 거를 다 정말 수십 개의 고비를 넘겨서 딱 팔려고 하는데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샤넬에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상짓을 했습니다. 길러리아 백화점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나 여기 40년 살았다. 나 여고동창만 1000명이 넘는다. 내일부터 나 무슨 짓 할지 모른다. 나 말리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길러리아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세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요.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동절기 도로 굴착 금지 기간이 됐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켜야 되는데 도로 굴착 금지 기간이 됐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선을 공중으로 날리고 임시로만 크리스마스 때 개통을 하고 공중선이랑 이런 작업들을 다음에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3월에 다시 공사를 하냐고 공사비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청담사거리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얘도 미디어인데요. 얘는 제가 어반 플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도로 쪽은 이렇게 식물벽이고요. 안쪽은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미디어가 제가 3개를 만들고 제가 그 부서를 떠난 다음에 세곡사거리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우리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가 4개가 탄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어요. 역삼역에 보시면은 GFC 빌딩 뒤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는데요. 요것도 저희 구청 예산으로 안 만들고 시청에서 공모해가지고 받아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슈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욕심에서 자생한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이거 오픈하는 날 거기서 병원에서 의료봉사 좀 나와주시면 안 돼요? 떼써가지고 저희 오픈하는 날 자생한방병원 의료봉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 여름에 살인적인 더위가 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앵벌이를 했습니다. 교회, 사찰, 그 다음에 코엑스까지 제가 다 가서 앵벌이를 해서 그래서 얼음 생수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얼음 생수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네, 이름도 근사하죠. 얼라이브 스테이션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물고기의 몸부림은 사실은 사무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밖에서도 있었어요.
연변에 봉사활동을 갔었던 거는 아는 교수님이 저보고 연변에 봉사활동을 가라고 하셨는데요. 연변에 가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 미션도 주지 않고 날짜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연변은 비행기표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름에 가려면 3월달에 비행기표 끊어야 돼. 그래서 비행기표는 그랬더니 그것도 네가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3월달에 연변 비행기표를 끊는데요. 연변 비행기표를 끊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연변 비행기표에 연변이라는 도시가 없어요. 저 그거 몰랐어요. 끊다 보니까 NG더라고요. NG 공항이에요. 연변 공항이 아니고 NG 공항이더라고요. 하여간 어렵게 연변 표를 끊어서 가기 전에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나를 연변에 가서 뭘 하라 그러는 건가? 연변 과기대였거든요. 봉사지가 연변 과기대인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예요. 근데 나를 보고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거야.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은 절대 아무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지 아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뭘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그냥 애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한 2꼭지 정도 가서 특강 형식으로 해주자. 그래서 특강을 2꼭지 그 다음에 서머스쿨 2개 과정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네네. 너무 오래돼서 네,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가고 쉬는 시간에 짬짬이 새벽 시장도 가고 두만강도 가고 윤동주 생가도 가고 연변의 백화점에 갔더니 김수연이 연변 백화점의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곡 동장도 했었습니다. 제가 세곡 동장을 하면서 동장 그 동네 신문에 컬럼도 쓰고 관내 스타트업을 같이 협업을 해서 스마트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술관 미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동네 미술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여기 아시는 분들도 알지만 어느 날 후배가 책을 같이 써보자고 얘기를 해서 저희 3명이 책을 쓰게 됩니다. 네, 제가 많은 일들을 도전하는 건 사실은 해보니까 다 영업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이런 많은 일들을 얘기했던 건 사실은 제가 한 것보다는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홍 대표님이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제 강연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파울로의 연금술사인데요.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 만물이 도와준다는 얘기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어서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는데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잖아. 너는 그냥 시간 가면 월급 주는 공무원이잖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화로처럼 살고 싶었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길까지 저를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모험과 흥분과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저희 센터장님과 콘서트를 해봤습니다. 유튜브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책도 2권이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공저긴 하지만 책도 2권이 나왔습니다. 이런 도전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질문 내역에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옛날 어르신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작만 하면 80%는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 카피입니다. 나이키 광고인데요. Just do it 하십시오. 감사합니다.